행정처분 받은 자 보십시오. 일단은 그 조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돼 있죠. 그럼 몇 년 지나가야 돼요? 지금 76페이지에 밑에 박스에. 그거 그럼 오른쪽에 큰 글자 있죠. 글이 작아서 그런 거면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거 혹시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본 기억나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뭘 못한다? 아무것도.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자격 취득도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이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 가지고 자격에 취소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로 이어질까? 이게 이 법의 자격 취소잖아요. 이건 공인중개사법상에 무슨 사유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는 아까 효과 있잖아. 결격 사유는 뭘 해야 되는 사유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결격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로 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등록 취소로 이어집니다. 항상. 근데 아까 제가 뒤집어서 등록 취소가 되는데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갈 수는 있긴 있어요. 아까 자격 취소의 사유가 뭐였죠? 이 법에 위반해서 뭐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로 가죠. 수용자. 그런데 이 법에 위반한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아셨죠?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자격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면 돼요. 그러나 이건요. 이 방향은 어떻게 돼? 항상이에요. 자격 취소되면 항상 뭐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둘 다 몇 년씩? 3년간이에요. 3년간. 됐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이 뭐예요? 자격이 정지된 자 돼 있죠? 자, 나왔으니까 자격 정지 이퀄. 자격 정지가 자격을 정지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제재냐면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냐 그러면 소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받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제재는 뭐가 있냐 그러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격 정지는 누구라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주어지는 제재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격 정지가 나왔는데 앞에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뒤에 자격 정지가 올 수 있을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 정지 그러면 소공, 소공 그러면 자격 정지. 아셨죠? 딱 이렇게 기억나야 돼. 듣고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뭔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셨죠? 자격 정지, 소공.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이라 했죠? 3년간, 그죠? 3년간.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등록 취소된 사람이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봐봐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머릿속에 생각해요. 등록에 취소되면 그럼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지? 라고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누구? 부칙상의 개공이요.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부칙상의 개공이 등록에 취소됐죠. 등록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해하겠죠? 등록에 취소가 돼도 3년간의 결격 사유자거든요. 결격 사유자. 자격도 취소되면 몇 년? 3년간. 등록도 3년간은 결격 사유자예요. 둘 다. 그러니까 3년간은 뭐는 못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등록할 수 없고 아셨죠? 그러나 그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등록에 취소가 된 사람이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칙상의 개공.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그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뭐 진도갈 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자라 그랬죠. 누구였죠, 자격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페이지 다음 78페이지에 4번 봐봐요. 동그라미 4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끊어와요. 업무정지 받았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개공일까요? 아닐까요? 개공이죠. 업무를 못할 뿐이지.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에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에 정지 중에라고 나오거든요. 정지 중에 뭐 중개업에 종사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지 중에 뭘 했다 나오면 무조건 날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공 있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될까? 뭘? 자격을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받은 사실을 알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공에게 중개 업무를 보조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둘 다 날라갑니다. 시킨 놈이나 한 놈이나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 정지기간 중에 뭐뭐 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취소입니다. 썼죠? 그러니까 아까 봐요. 업무정지 처분 받았으면 이 사람은 개공이죠.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바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되어 아셨죠?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받고 이 사람이 뭘 했냐? 폐업을 했어. 응? 그럼 폐업했으면 이 사람은 개공일까요? 일반인일까? 폐업했으니까 일반인이죠. 일반인에 대해서 등록을 날릴 수 있어 없어?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재가 안 되니까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사람을 결격 사유자로 묶어두는 거야. 왜? 이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이 사람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하잖아요. 그죠? 고용하면 고용한 개공을 업무정지 6개월을 때려요. 그럼 고용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꼬리표를 딱 붙여놨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고용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이해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사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라고? 결격 사유라고 꼬리표를 딱 붙여놨는 거야. 맛이 같다고. 왜? 고용하면 니도 날아간다. 니도 업무정지 받는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결격 사유자예요.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사람이에요. 폐업 신고한 사람이에요. 업무정지 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로 묶을 필요가 없어. 왜? 하면 날리면 되니까.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5번에. 자, 이게 뭐냐면 봐봐요. 법인이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응?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효과가 법인 이퀄 제가 사원 임원이라 했죠. 사원 임원이 업무정지 받은 거와 같게 돼요.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행위를 못하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이 효과가 사원 임원에게 미쳐요. 문제는 봐봐요. 자, 2월 달에 업무정지라는 위반을 했어요. 누가? 갑을이. 사원 임원 갑을이. 그리고 4월 달에 업무정지 위반했던 갑을을 개임을 했어요. 갑을을 누구로 바꿨냐면 병하고 정이라는 사원 임원으로 이거 개임해서 바꿨어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6월 달에 위반으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위반으로 했다. 갑을이 행위를 했지만 법인이 한 거죠. 그래서 법인이 6월 달에 법인이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정지 받은 3개월이든 그 업무정지 받은 기간 동안에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런 규제를 법인과 똑같이 적용돼야 될 사람은 현재 이때는 누구예요? 병정이죠? 병정입니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사람은 병정일까요? 갑을일까요? 논리적으로. 누구한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될까?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풀면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받을 당시에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요. 그렇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그걸 또 시험에는 처분 당시라고 바꿔놓는 거라. 이해하겠죠?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사원 임원, 즉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미칠까요?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미칠까? 즉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받은 효과가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에요? 그렇지. 갑을에게 미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은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 틀려? 틀린 거 아시겠죠? 이해합니까? 자, 그렇게. 그래서 5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사유 발생 당시의에다가 줄을 달 거예요. 찾았죠?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에 이게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갑을이에요? 병정이에요? 갑을이에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세요. 큰 5번, 쌍가루 5번 있잖아요.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랬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자, 법인에 사원 임원 있죠?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가 되면 이게 법인의 결격 사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원 임원하고 법인을 동일시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썩은 사과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인이 결격 사유가 되어버렸으니까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그죠? 왜? 결격 사유니까. 결격 사유인데 등록 취소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등록은 어떻게 한다고?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이 5명 있는데 아셨죠? 5명 중에 1명이 결격 사유인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등록 취소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겠죠? 근데 너무 과하다 생각 들죠? 그래서 언제? 2월 이내에 뭐 하면? 2월 이내에 해소하면 안 하겠다고. 해소 안 하면 그쵸? 날린다고요. 이해합니까? 알겠죠? 늦게 왔는데 이해하죠?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사원 임원하고 법인은 뭐다? 동일시하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죠? 사원 임원이 일정한 행위를 했어. 누가 한 거야? 법인이 한 거야. 법인이 행위를 어떤 제재를 받았어요. 누구? 사원 임원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원 임원에게 미치는데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요? 처분 당시에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다 이렇게. 자, 됐고 갑니다. 넘어가십시오. 네. 이제 진짜 좀 나름 그리고 좀 생각해야 될 거 다 지나갔어요. 자, 이제 가요. 83페이지. 업무지역 봐봐. 업무지역. 한숨 쉬지 마요. 아, 근데 이해는 하죠? 이해합니까? 아니. 뒤에 뭐 어차피 필요 없어요. 지금 아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고. 그래, 그게 중요해요. 아, 뒤에 뭐죠? 그건 나중 일이지, 그건. 항상 기본은 뭐예요?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서 하느냐. 지금이 중요하지, 무슨. 길 가다가 떨어지는 뭐 백도 맞아 뒤질 수도 있는데. 누가 했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톨스토이인가? 그죠?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미래는 신의 시간, 영역이고 나에게 주어진 오로지 뭐라고? 지금이라고 지금. 이게 어찌 따져보면 뭐 며칠 뒤에 뭐 하자 이것만큼 무미한 그 약속도 없어요. 그죠? 제가 그때 지금 뭐 TV 보니까 슈가맨인가 뭐가 있대요. 그럼 옛날에 오래된 노래들 있잖아. 막 이렇게 리뉴얼 하는 거지 다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부르고 하는데 그 중에 참 그 프로그램에 탁 적합하다 하는 게 이소은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별실이 뭐 유닛을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TV에 중간중간 나오니까 뭐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요즘 다시 소식이 전해지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양머신가 있었대요. 옛날에 리베카라는 거 노래 있었거든요. 양준이 진짜 시대를 앞서. 제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TV 나왔는데 야,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완전히 뭐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패션에 이해가 안 되는 약간 취향의 노래였어요. 약간 무심해가 귀에 귀걸이를 하고 그 당시에 귀걸이를 하고 머리도 그 단발머리 있죠. 비슷하게 해가지고 딱 지금 누구냐면 지디 있죠. 지드래곤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입 똑같아요. 외모도 비슷한데다가 스타일도 지금하고 비슷해. 근데 걔가 노래가 나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계획이 없다고. 지금 열심히 살고 그러면 뭐 내일도 모레도 뭐 하여튼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정말 멋있대요. 야, 아니 나이가 꽤 들었잖아요. 꽤 들었는데 예, 50대인데 여전해. 자, 그러니까 나이 표내지 마세요. 아셨죠? 항상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젊은 거야. 봐봐요. 저는 20대 있잖아요. 10대도 오고 20대도 수업을 듣는데 완전히 저런 꼰대가 없어요. 20대가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생각 안 해. 요새 애들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제일 그 타임은 뭐 꿈이 뭐야? 없어요. 말 건데 몰라요. 대답 얼마나 시크한지. 그냥 학교 엎어져 자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엎어져 자거나 그래요. 타지도 못해. 문제야. 어쨌든 가요. 자, 83페이지 보셨죠? 기업공인중개사가 부산, 북구, 함영동에서 사무소를 오픈한 기업공인중개사가 지역의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전국이죠. 그런데 제한이 있는 애가 하나 있어. 그죠? 부칙상의 개공은, 그러니까 개공은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가 맞겠죠? 근데 모든 개공이 되면, 그죠? 그거 차이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중개인의 업무 지역 있죠, 이거. 이게 중개인 이퀄 누구예요? 부칙상 개공이에요. 예전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본조에 있던 그 중개인이라는 규정을 어디로 옮겼다고? 부칙 6조 2항으로 옮겼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중개사무소요. 중개사무소. 아까 우리 등록 보셨죠? 자, 이거 쉬워요. 사무소도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사무소를 설치하는 단위가 몇 개라고?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런데 시군구에다가 사무소를 넣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둬야 되겠죠? 등록은 부산 북구청이 하고 사무소는 김해에 두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만 두는 게 맞죠? 하나만 두는데 예외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군구에 두는데 자, 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절대적 규정일까요? 상대적 규정인가? 상대적 금지예요. 그죠? 그래서 1사무소 원칙인데, 그죠? 1사무소 원칙입니다. 원칙. 그죠? 1사무소 원칙. 근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 봐봐요. 그게 뭐예요?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그죠? 자, 분사무소 넣으면 주어는 기업공인중개사일까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일까요? 그렇지. 분사무소 나오면 법인이라고 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자, 이거.
일단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어.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일까요? 상대적 등록 취소일까요? 상대적이에요. 2개 이상 두는 예외가 있으니까. 아시죠? 공인중개사법상에 무조건 걸리면 날아가는 게 4개 있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중등록 딱 그러면 기계적으로 같이 따라와야 돼.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돼요. 아셨죠? 4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등록은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1대1이에요. 1대1이 뭐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셨죠? 줄이면 1대1. 이중사무소는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고 1대1이에요. 할 수 있고 1대1이에요. 그렇지. 그 차이가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하죠? 응. 그래서 1사무소.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한번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자, 여기가 북구예요. 북구. 북구에다가 사무소를 둬요. 아셨죠? 등록을 통해서 둔다. 그죠? 사무소를 둬요. 등록 이퀄 뭐라고? 사무소예요. 그러면 북구에서 사무소를 업을 하려고 그러면 등록 중개하려면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돼? 등록 신청서를. 북구 청장에게 그죠? 사무소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7일 이내에 그죠? 처리해 주겠죠? 자, 그러면 북구 청장에다가 몇 개 둬야 돼? 하나 둬야 돼요. 알겠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의 경우도 주된 사무 등록해서 두는 사무소 뭐라고? 주사무소. 신고를 통해 두는 수 있는 게 분사무소. 그죠? 그러니까 자, 북구청에다가 사무소를 뒀죠? 이거예요. 그럼 이 사무소가 봐봐요. 자, 제목만 보면 돼요. 여러분은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죠. 이거 이해했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예외도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오른쪽 이중사무소나 임시중개시설물 보입니까? 이건 두면 돼? 안 돼? 안 돼요. 임시중개시설물이 뭐냐면 파라솔 있죠. 파라솔 천막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규정을 위반하게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뭘까요?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상취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동시에 몇 대 몇일까? 1대1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제재 보입니까? 제재 보이죠? 제재 보니까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줄에 취소될 수 있으며 몇 대 몇? 1대1이다 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무소 뒀어요. 자, 이 사람이 봐봐요. 가법인이에요. 그죠? 순서를 잡아요. 자, 북구청장에게다가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겠죠? 북구청장에게. 그러면 등록 신청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처리한다고? 7일 이내. 그죠? 그래서 등록을 통해서 두는 이 사무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사무소라고 불러요. 북구에다가. 그런데 이 가법인이 이제 개공이 되겠죠? 법인인 개공이에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둘 수 있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 주된 사무소가 북구에 있으니까 그죠? 북구에 있으니까 어디를 빼고는 다 둘 수 있어요. 북구를 빼고는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해운대구예요. 해운대구에다가 자, 사무소를 둡니다. 이 사무소가 뭐라고? 분사무소야. 그런데 자, 분사무소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가법인이 등록할 때 보정 설정했어 안 했어? 보정은 등록을 위한 요건이었어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 등록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었어요? 그죠? 등록증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결자 실사가 요건이야.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고 자격 취득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를 갖추지 보정 설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등록해야만 개공이 되고 개공이 되어야만 그 보정으로 책임을 져요. 이해하겠죠? 공제사업자가 협회거든요. 협회가 그 개공이 중개를 잘못해서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지는데 개공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의 행위예요. 등록하기 전까지는 자격 있는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해합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등록 후에 뭐 했을까? 보정을 설정했겠죠? 그런데 각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이 사람은 이미 개공입니까? 아닙니까? 개공이죠. 개공이니까 분사무소를 설치해서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중개사고가 생기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보정부터 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등록이었고 이제 보정 후에 만다고 신고를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사무소에서 관할합니다. 기억하세요. 분사무소 나오면 주어는 뭐라고? 주어. 법인이에요. 법인이고 부은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 주가 따라와야 돼요. 부은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주가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분사무소를 해운대 구가면 관할이 다르니까. 자, 이게 김해랍시다. 양산이 가깝죠. 양산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거거든요. 그러면 분사무소를 둔다고 신고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잘 봐야 돼. 저 칠판에 적어놨지? 분 뒤에 뭐가 온다고? 분사무소 뒤에 뭐가 온다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좀 칠판 보고 해야지. 분 뒤에 뭐가 와? 그럼 여기 주가 누군데? 그치? 북구청장. 그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북구청장에게. 분 뒤에는 주가 와야 돼. 주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각 법인이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북구청장에게. 노란 게 분사무소예요. 북구청장에게 했어요. 아시죠? 그러면 북구청장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아가지고 필정을 줘. 이건 주된 사무소에 걸리는 건 등록증이고 분사무소는 신고죠. 신고 필정이에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는 뭐가 걸려있을까? 등록증이 걸려있겠지.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뭐가 걸려있을까? 신고 필정이 걸려있어요. 잘 봐야 해. 분사무소 넣으면 필정이 나와야 돼? 등록증이 나와야 돼? 필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필정을 각 법인에게 이렇게 교부를 해줘요. 교부는 법인에 신고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양산시장은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죠? 모르니까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 분사무소 관할청에다가 분사무소의 설치 사실을 지체 없이 뭐 해줘요? 통보해줘요. 자, 이건 적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봐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을 때 보정을 설정해야 되죠. 그럼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할까 안 할까? 해야 되겠죠. 그 의미상에 확인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그 적시는 아니에요. 네, 가급적 빨래요. 그래서 분사무소 관할청에다가 통보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대표였어요. 분사무소는 누구예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분사무소 나왔을 때 대표가 나와야 돼? 책임자가 나와야 돼? 책임자. 등록증이 나와야 돼? 필증이 나와야 돼? 아셨죠?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일치를 물어요. 예?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써. 누가 도장 찍겠어요? 예, 대표와 책임자예요? 책임자예요? 책임자가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장을 대표라 부르고 분사무소의 소장을 책임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개업무 수행하는 사람이죠? 중개업무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요. 실무교육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아셨죠? 그런데 이 법인도 있잖아요. 법인도 이 법에 의한 중개법인도 있고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특수법인 그래요. 듣기만 하면 돼요. 특수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이 법에 저 법이에요. 저 법에 아셨죠? 저 법에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주업이 따로 있겠죠? 자기들. 지역농협이 대표적인 거예요. 지역농협 있잖아요. 지역농협. 지역농협도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주업은 농협 업무죠. 그런데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아닙니다. 각 옛날에 단위조합이라는 거 있죠. 지역조합.
그 지역농협은 조합원들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끼리의 농지 있죠, 농지.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를 해요. 지역농협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니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지역농협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해가지고 책임자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지만 특수법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OX. X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은 굳이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돼요. 들었습니까? 네,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에 양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중개태 상물의 가장 기본이 토지 건축물이죠. 땅하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땅은 있잖아요. 전국이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 하든 그 보수가 똑같아, 보수가. 그런데 분사무소의 그 주택이 주택은 원래 시도 조례마다 달라요. 다른 게 원칙인데 국토부에서 권고안을 내려버렸어요. 중개보수에 대해서. 그러면 말이 권고 아니지. 그 전국이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중개보수가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다를 수 있어요. 왜? 시도 조례를 정하니까. 자, 그럼 봐봐요.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거 아까 분사무소 뒤에는 뭐라고? 주된 사무소 관할이에요. 봐봐.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에다가 분사무소에다가 소공을 고용해. 소공의 고용 신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주된 사무소예요. 아시죠? 그럼 분사무소로 옮겨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주된 사무소에. 그런데 딱 하나 주택 중개보수 있죠. 양산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체결했어요. 그때 적용되는 규정은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일까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일까?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예요. 얘기했죠? 이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4억짜리 아파트가 3명이가 654. 요율이 4%예요. 1000분의 4.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딱 분사무소에서 계약을 딱 하는데 계약이 딱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남은 1000분의 4고 부산은 1000분의 5예요. 계약이 되니까 이 양산인 분사무소 책임자 그런 거야. 저희는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의 요율을 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의뢰했던 사람이 의뢰를 하겠습니까? 채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있을 때 그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예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예요? 분사무소. 그것만 딱 그래, 그것만. 그러니까 분사무소 넣으면 기본적으로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주가 와야 돼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만 분이고. 이해합니까? 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중요하구나. 다음에 들을 때 유심히 또 들으시면 되고. 됐죠? 이게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경우야. 자, 다시 분사무소에는 중개업무를 누가 수행한다고? 자, 다시 쳐볼게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법인인 개공. 그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대. 어디를 빼고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 관할을 제외하고 둘 수 있다. 어떻게? 시군구별로.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관할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한다. 뭐만 빼고? 주택 중개보수만 빼고. 이해하겠죠? 등록할 때는 등록 후 보정이지만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보정 후에 신고한다. 그죠? 분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건 뭘까요? 신고 필정입니다. 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딱 제가 지금 칠판에 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이왕 했으니까 요건 잊으면 안 돼요. 법인, 분사무소 나오면 주어는 법인, 뒤에 뭐 따라온다? 주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보시고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쭉 가서 자, 91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자, 요것도 이제 그림이에요. 자, 여기가 북구예요. 북구 화명동에, 화명입니다. 북구 화명에, 그죠?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갑법인이에요. 그럼 여기가 주된 사무소겠죠? 네, 이렇게 있어요. 사무소를 두고 업을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을이라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을이라는 공인중개사가 그러는 거예요. 갑법인한테 사무소 같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같이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같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돼요. 사무소 공동사용. 예전에 혹시 젊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합동사무소라고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사무소 공동사용이 딱 넣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제한 없음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지역이 달라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대답해야 돼. 왜? 제한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달라도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뭐라 대답해야 돼? 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셨죠? 사무소 공동사용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들었죠? 자, 그러면 을공인중개사가 갑법인의 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 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사무소를 같이 써도 좋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 들어갑니까? 근데 왜? 을이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거 아닙니까? 주된 사무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북구 청량에다가 지도 등록할 거 아니에요. 등록 신청할 때 뭘 증명해야 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용 승낙서예요. 그러면 봐봐요. 을 공인중개사에게 사용 승낙서를 줘요. 이해합니까? 그럼 이 사용 승낙서는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예요? 임대인의 사용 승낙서예요? 다른 개공의 사용 승낙서예요? 그렇지. 지금 승낙서를 준 사람은 갑법인이에요? 이 건물주예요? 아니면 건물주 이꼴 임대인이잖아. 그죠? 임대인이에요. 갑이에요, 갑. 현재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주 혹은 다른 그러니까 임대인의 사용 승낙서 이렇게 나오거든. 누구의 사용 승낙서? 다른 개공의 사용 승낙서인데 알고 보니까 갑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사용 승낙서를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될까?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출입문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사용에는 제한이 없는데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공이 승낙서를 줄 수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사무소를 누구 쓰고 있어? 갑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양산이에요, 양산. 양산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죠? 병이라는 부칙상의 개공이 있어요. 자, 병이라는 부칙상의 개공이 갑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사무소 공동 사용해서 제한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왜 없다 했죠? 없다라고 대답해놓고는.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 뭐라 해야 돼? 된다라고 대답해야 돼. 병이라는 부칙상의 개공이 양산시에 있는 이 개공이 갑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답을 갖다 주는데도 그래 엉뚱소리 하고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소 이전하면 돼요.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예. 주소지는 니 사는 데고요.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해야 돼, 안 돼? 이전하면 돼요. 사무소를 이렇게요. 사무소를 이전하면 돼요. 그러면 을은 뭐다? 을은 신규 등록을 하면 되고, 맞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요.
신규 등록에 의하거나 사무소 이전에 라는 방법에 가지고 아셨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사무소를 딱 옮기는데 알고 보니까 병이 현재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양산시에 있는 병이 사무소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해 있잖아요. 김해시에다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요렇게 이전하는 거예요. 이건 될까 안 될까? 업무 승인 받았는데. 그러니까 병이 사무소를 양산에 있다가 김해시로 업무 정지 받은 상태에서 이전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왜 안 될까요?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돼요. 아니요, 시험 친구 중에 뭐 업무 정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여기로 갔죠. 김해로 옮겼죠. 이 누가 일하고 있어? 이제 병이 일을 할 거죠. 규제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문 열면 안 되니까.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도 사무소 이전은 돼요. 그런데 아까 봐. 여기서는 못 옮기겠죠. 그건 왜 그럴까? 여기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버리. 거기다가 옮겨버리면 병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여기는 옮기면 지 혼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다시 들어봐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지. 차이 아시겠죠? 중요해요. 아셨죠? 그 차이만 알면 돼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돼요. 이렇게.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사무소 이전은 돼 안 돼? 안 되지만 그냥 사무소 이전하는 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사무소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죠 지금. 자 여기에 등록증이 몇 개 걸려있을까? 지금 쓰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죠? 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러면 갑, 을, 병 묶어서 개공 1회 합니까? 합쳐서 안 합쳐서 사무소만 같이 쓰는 거예요. 등록증 몇 개 걸렸을까? 3개 아셨죠? 그럼 보정서는 몇 개 걸렸을까? 보정 설정 증명 서류 3개 아셨죠? 그럼 자격증은 몇 개 걸렸을까? 땡. 2개 이상이 되겠죠? 왜 2개 이상이냐면 최소한 얘는 없잖아요. 근데 2개 이상이라 하는 이유는 그 소속된 자격증 있잖아요. 다 걸어야 돼요. 얘들만 아니고 소공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다 개시를 해야 돼. 사실은. 이해하겠죠? 그런데 갑을병이 점심때가 됐어. 밥값은 누가 낼까요? 누가 낼까? 어? 청춘 누가 낼까? 밥값은? 그래, 더치페이야, 더치페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에요. 다 따로요. 알겠죠? 그러면 이해하겠죠? 다 따로 보정 쓰셨죠? 따로 다 따로. 그럼 봐봐. 갑, 을, 병이 그저 쓰고 있는데 정이라는 소공을 고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소공을 정이라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신고 누가 할까? 아니지. 고용한 사람이 하겠지. 갑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정이라고 고용한댔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정이 있잖아요. 사고를 쳐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지. 고용한 사람이. 다 따로니까. 그래서 밥값을 누가 낸다고? 네, 각자가. 같이 하는 건 사무소 같이 쓰는 밖에 없어요. 다 더치야, 더치. 얼마나 그죠? 아시죠? 다 각자야. 같이 하는 건 사무소만 같이. 그럼 그 간판 몇 개 그리죠? 간판? 알 수 없어요. 간판을 걸어야 될 의무는 없어. 근데 걸게 되면 몇 개 걸어야 돼? 3개 다 걸어야 돼요. 아시죠? 짜작짜작 이렇게.
예전에는 합동사무소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다 따로요. 왜? 책임을 묻기 위해서요. 같이 니까 누구 왜 몇 명 이건 뭐요? 상 받을 때는 그러지. 그죠? 다 따로 따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공동사용이딱 넣으면 제한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책임 누가 져요? 각자. 예. 더치페이. 아셨죠?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됐죠? 재밌죠? 쉽죠? 좀 쉬었다가 이제 쉬었다가 사무소 옮겨봅시다. 이제 이거 지우지 안 지우셔도 돼요. 이거 내용만 하면 돼.